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1% 이상 상승하면서 1732선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1740포인트를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소폭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1%대의 상승은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강보합권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환율은 26원이나 급락한 상태입니다. 1175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 연속 강세를 이어가면서 1730포인트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현재 코스피 지수는 20포인트 오른 1732.5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갭상승하면서 1728포인트에 출발한 후 장 초반 1740포인트 회복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나오면서 1720포인트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요. 12시 구간 현재는 다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1% 이상 상승한 1730포인트 초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기관과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1,500원 넘게 사고 있고 외국인이 1,1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7거래 연속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 현재 2,500원 넘게 매물을 쏟아내고 있지만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나오면서 베이시스가 콘텐츠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중국발 호재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포인트 오른 497.6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4포인트 오른 499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500포인트 회복을 바로 눈앞에 두기도 했는데요. 외국인이 매도에 나서면서 장 초반 약세를 보이다 12시간 현재 외국인이 매수로 흐름을 바꾸면서 490포인트 후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수급 상황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 흐름은 활발하지 않은 모습인데요. 현재 개인과 기관, 외국인이 모두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이 18억 원, 기관이 19억 원, 외국인이 7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중국 위안화 절상 소식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26원 하락한 117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22원 하락한 1180원에 출발했는데요. 현재 한 달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안화 절상과 금리 인상 기대감에 따른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중국 관련된 철강 금속주와 기계주가 선전하고 있는 반면 대형 IT주들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83만 원을 회복하면서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가 2만 원 넘게 오르면서 4% 이상 급등하고 있고 현대차 역시 0.6%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2%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KB금융이 0.8% 오르고 있고 현대중공업이 5%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LG디스플레이는 0.3%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0.9% 하락하고 있고 셀트리온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증권사 호평일보가 2%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이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1.5% 이상 오르고 있고 CJ홈쇼핑 나흘 동안 오르면서 1.7%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RCT가 0.8% 약보합권에 움직이고 있는 반면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태영이 오늘 풍력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위안화 절상과 관련된 수혜주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철강 금속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위안화 절상 수혜와 더불어 중국의 철강 가격이 반등할 것이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이 모두 4%대에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 하이스코 2%, 유니온스틸이 3%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증권주 역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안화 절상이 가시화되면서 중국의 내수 경기 회복에 따른 증시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 2% 오르고 있고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우리투자증권이 모두 1%대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증권도 2.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위안화 절상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국 내 자회사를 보유한 유통주와 중국 소비 확대 수혜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세계와 롯데쇼핑이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장주 신고가를 갈아치기도 했는데요. CJ홈쇼핑이 나흘 동안 상승하면서 1.7% 오르고 있습니다. 베이직하우스는 11%,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리온 역시 3%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TX 그룹주 역시 동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 중국에 진출해 있는 현지 법인들의 수혜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STX가 8% 이상 크게 오르고 있고 STX 엔진 12%,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도 8% 이상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굵직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윤정의 증시전략센터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12시 구간 시황센터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가 1.2% 오르면서 173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497포인트 강보합권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쌍끌이 매수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1170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투신 쪽에서 1500억 원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의 매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은 물론이고 선물 쪽에서도 2600계약 이상의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3부에서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성일 연구원님. 네. 1700선에서 지수가 그간 번번이 밀렸던 이유는 1700에서 1900 사이에 있던 펀드 환매 물량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늘 지수가 근데 굉장히 강합니다. 전문가들이 1720선을 박스권 상단으로 봐주고 있었는데 오늘은 1732로 상향 돌파를 했거든요. 앞으로 지수 흐름은 어떨까요? 외국인의 매수는 들어오고 있죠. 예. 예. 앞으로 지수를 좀 보자고 하면은 박스권 상단은 아직은 뭐 1730이긴 하지만 돌파를 했다고 생각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뭐 개인적으로는 1800 이상 지수가 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 이유를 좀 찾자고 하자면 기존에 이 박스권 상단 부분까지 왔을 때 대부분은 IT랑 자동차를 비롯한 주도주가 끌어올렸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 바닥권에서 그 반등을 하고 있는 조선주, 건설주도 한몫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화학주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주도주 같은 경우는 현재 약간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계속 갈 수 있는 실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평가된 종목도 지금 같이 올라와 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같이 올라고 한다고 하면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는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1800까지도 지수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의 목표가가 상향 조정될까요? 오늘 박성일 연구원님께서는 1800선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렇게 뭐 전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박성일 연구원님만 않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예, 제가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증권사들 레포트를 종합을 해보자면 예. 1650에서 1750 정도 박스권 매매를 좀 권유를 하고 있는데 현재 뭐 개인적으로 종목들의 이 업황이나 상황을 봤을 때는 뭐 박스권을 상향 돌파할 수 있는 여건이 제반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이제 7월 2일부터 어닝 시즌이 좀 돌입이 될 텐데요.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70% 이상 급증하고 있는 그 상장사들의 실적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재료들은 다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일 연구원님의 관점대로라면 지수가 조금씩 밀릴 때마다 이제 주식을 사 모으는 것도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간 박성일 연구원님께서 관심 종목으로 내주셨던 종목들의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종목이 있었어요.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매직하우스, 현대건설까지 종목별로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굉장한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먼저 현대건설부터 보겠습니다. 목표가를 6만 원 주셨었고 49,400원에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 하셨는데 오늘 58,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에 다 다다랐거든요. 현대건설 갖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까지 기다렸다가 팔면 좋을까요? 아니면 이쯤에서 차익 실현을 해봐야 하는 걸까요? 예,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25일 정도가 되면 뭐 건설사 구조조정 명단을 발표를 할 텐데요. 과거 데이터를 좀 종합을 해보자고 하면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구조조정 명단이 나올 때까지 2달에서 1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건설주는 뭐 GS건설, 삼성물산을 비롯해 대부분 다 오르고 있는 통계적 수치를 보였고요. 실제로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가 된 이후에는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건설 경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2007년에 지금 PF 관련, 그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좀 아파트들이 그 당시에 많이 분양이 좀 됐었는데요. 그 분양을 했던 아파트들 입찰이 실제로 입주가 이번 하반기가 되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입주를 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상당히 고분양가에 받으셨기 때문에 입주 가격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 업황 자체는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 6만 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25일 정도
정도 해서 일단은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그 전에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좀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현대건설은 오늘까지 들고 계셨다면 18%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실 겁니다. 매도로 대응을 해보라는 말씀 주셨고요. 자, 메이직하우스는 6월 14일에 매수를 하셨는데 23% 급등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목표가에 도달이 됐고요. 박성희 연구원님, 현대상선 역시 3만 원 목표가에 도달이 됐거든요. 아직 팔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현대상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현대건설이나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상선을 둘러싼 그 지분구조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예. 현대상선은 뭐 방송에서 언급하기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누군가는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과는 좀 달리 현대상선 자체는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 일부 정도는 갖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 해운업계에 관련된 그 업황적 지수를 보더라도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상승을 하고 있고 컨테이너 운임 물동량 자체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자체의 이런 재료 부분보다도 일단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일단 뭐 반 정도는 계속 가져가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벌써 23% 정도의 수익을 거두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목표가, 손절가 잘 체크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성희 연구원님, 예. 오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예, 오늘 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SK에너지입니다. 최근 좀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화학주랑 정유주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화학주랑 정유주는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가가 상승하면 정제 마진이 뭐 좋아질 테고 그런 정제 마진이 좋아진 거에 대한 가격 상승분을 화학 제품에 좀 반영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화학주와 정유주가 이렇게 다 빠르게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것 자체는 좀 특이한데요. 그런 데서 좀 매매 아이디어를 좀 얻어봤습니다. 환율은 오늘 그 위안화 절상 얘기가 나오면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SK에너지 같은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그 외화 부채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환율 하락에 대해서 외화 부채 감소분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될 수가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그 경제 성장, 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정제 마진은 지금보다도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좀 제반 여건이 구성이 될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SK에너지 지금 한 10만 8천 원 정도에서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2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수가 좀 부담이 돼서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10만 원 이하에서는 일단 손절을 하시고 다시 한번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것이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화학주에 비해서 정유주는 조금 덜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SK에너지를 관심 종목으로 갖고 나오셨는데요. 10만 8천 원 선에서 매수를 해보면 괜찮겠다 하셨고요. 목표가를 12만 원, 손절가 1만 원 제시를 하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문자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언제든지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일단 다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오늘 혹시 다 못 해드리면 내일 11시에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시작하고 일부 종목 상담 시간에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종목은 STS 반도체입니다. 7,300원에 20%를 갖고 계신 분 이태원 임씨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유증도 받을 예정인데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네, 일단 7,3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지금 상당 부분 손실이 있으신데요. 유증 받으시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이 대부분 좋지 않은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세가 코스피 종목으로 집중이 되면서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를 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1,700 이상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0선을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상당히 고가에서 매수를 하셨고요. IPS나 뭐 신화인터텍, 미래나노텍을 비롯한 다른 반도체 관련 주들이 계속해서 빠지면서 STS 반도체 자체도 반도체 패키징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수가 많이 빠져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1800을 향해서 간다고 하면은 코스닥 지수가 올라올 수 있는 여건 자체는 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사들의 실적이 좋으면 그거는 코스닥 종목 쪽 부품을 비롯한 패키징 업체 쪽으로도 이렇게 전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문제는 수급입니다. 지금 수급 자체가 코스닥 종목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수급이 언제 돌아서겠다라는 말씀은 제가 감히 드릴 수가 없고요. 현재 상태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차트 모습을 봤을 때는 매집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은 손실이 지금 20% 이상, 뭐 30% 가까이 나셨을 텐데 이 상태에서 매도를 하시는 거는 반도체 업황이나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 규모를 생각해 봤을 때는 뭐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유증을 받으셔서 평균 매입 단가를 좀 낮추신 후에 코스닥 종목들의 좀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세가 좀 몰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STS 반도체 자체는 뭐 퍼나 PBR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매수를 하시기엔 아무런 무리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홀딩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다려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패밀리 오셨습니다. 중장기 투자자 지구의 평화라는 우리의 히어로님께서 오늘도 참여를 하셨는데요. 메디톡스를 사두고 싶어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기간과 목표 가격도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얼마나 들고 가야 하는 건지 목표가를 얼마로 정해둬야 하는 건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지구의 평화님의 메디톡스 상담 부탁드려요. 예,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구의 평화님께서는 여성분일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톡스에 들어가는 구성 물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예. 일반적으로 내수 100% 그리고 보톡스에 들어가는 물질을 100%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톡스 관련 이슈나 이런 산업들이 발전을 할 때 메디톡스의 주가가 지금보다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좀 마련이 될 텐데요.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의 여성분들 그리고 남성분들로 확대되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젊어지고 싶고 젊게 보이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이런 산업의 성장성을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 급격한 성장은 좀 일어나기 쉽지 않겠지만 꾸준히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은 박스권 매매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고요.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일단 매수를 하시고 박스권을 돌파할 때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맞을 텐데요. 일단 제가 주봉상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봉상에서 보면 메디톡스 산업 자체가 뭐 어떤 성장성을 갖고 있기보다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내수 관련 주라고 보는 게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 자체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조금씩 높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대 윤봉이 났던 2010년 1월달 정도 기준으로 해서 22,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데요. 22,000원이 오지 않고 지수가 지금보다 상승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매수를 하시는데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박스권을 좀 짧게 보셔서요. 25,000원 부근 정도에서 일단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요. 장이 빠진다고 하면 22,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일단 33,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33,000원 돌파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매도를 하시고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는 관점에서 이렇게 전략을 짜시고 접근하시면 메디톡스 자체는 뭐 재무제표도 이상이 없고요. 산업 자체도 앞으로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거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스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포스코를 51만 6천 원에 100%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3363님, 전망과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51만 6천 원이면 꽤 고가에 사셨는데요. 오늘 오르고 있기는 하지만 매수가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자, 3분기 철강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고 또 중국 관련해서 위안화 절상 가능성 소식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포스코의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예, 포스코는 사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철강 가격 인상 얘기가 나오고 중국 관련 수혜를 좀 받으면서 포스코 자체가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됐는데요. 일단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포스코가 회복될 만한 포스코 철강 업황이 회복될 만한 여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분기별로 철강 가격을 조정을 한다고 하면 포스코 자체에는 중장기적으로 좀 악재가 될 수 있고요. 일단 국가 차원에서도 철강 가격 인상 자체를 조금 억제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포스코를 매수를 52만 원, 51만 6천 원 정도에서 하셨다고 하면 일단 그 가격대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51만 6천 원 이상으로 계속해서 뚫고 올라가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51만 6천 원에서
뭐 56만 원 상단 부근에 지금 매물대가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갈 만큼 포스코가 어떤 긍정적인 업황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철강 관련 물동량도 증가를 하고 철강 가격 자체도 천천히 인상을 하겠지만 원재료 인상분 자체를 철강 가격 자체에 100% 뭐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구조가 지금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데 그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데는 일단 좀 부담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51만 6천 원 정도까지 올라온다고 하면은 일단 어느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철강 관련 이슈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계속 가져가셔도 크게 나쁘진 않은 종목이지만 큰 수익을 보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내가 사는 가격대가 상투더라고요. 기다리시기 좀 힘드셨을 텐데요. 매수하신 가격대 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기 전에 오늘의 비타민 퀴즈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립니다. 상식이 쌓이는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입니다. 네, 총 부채 상환 비율을 말하며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을 일컬어 뭐라고 할까요? 자, 1번 DTI, 2번 OTL입니다. 약자는요, Debt to Income이죠.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닉네임과 함께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보내실 때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 친절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6889님께서 보내신 종목입니다. 유비커스인데요. 8,800원에 30%를 갖고 계시다고 진단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유비커스 받아볼까요? 예, 유비커스를 8,800원에 매수하셨으면 상당히 그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유비커스의 성장성을 좀 말씀을 드리면 유비커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통신 장비 업체이고요. 외국계에서 많이 갖고 있던 그 라우터 관련 장비를 이번에 개발을 하면서 뭐 이제 2분기부터 매출이 좀 일어나고 3분기부터 좀 실적에 반영이 될 텐데요. 외국계에서 많이 갖고 있던 그 통신 라우터 관련 장비를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하고 통신 3사에 모두 다 이렇게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유비커스 자체가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기에는 아무래도 금리 상승분에 대한 그 이자 수익이 좀 영업 외 수익이 좀 발생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유비커스 좀 제가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비커스 자체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유비커스 8,800원에서 매수를 하셨지만 일단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비커스 자체의 성장성을 좀 낙관하는 부분도 있고 통신 장비 자체가 이제 교체 주기가 어느 정도는 오고 있기 때문에 통신 장비 그 관련 부품들의 교체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유비커스의 매출은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비커스의 주가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유비커스가 상장을 한 지 지금 1년이 좀 지났는데요. 아무래도 1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보호예수 물량들이 좀 풀리면서 유비커스 자체에서 수익을 많이 보셨던 기존의 구조주분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비커스 지금은 7,300원에서 만원 정도 박스권 정도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8,800원이라고 하시면 8,800원 자체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8,800원 넘어서서 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만원 돌파할 시에는 추가적으로 매입해 보시는 거 괜찮고요. 지금 비중 30%라고 하셨는데 비중을 40%까지도 생각을 하시고 뭐 7,000원대에서 매수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유비커스는 조금 더 사셔도 앞으로 장기 성장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 종목 상담까지 받아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21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1.23% 상승한 1732선인데요. 4거래일째 상승세고요. 외국인들이 7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도 오늘 추신을 중심으로 1,700억 원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강하지 않지만 강보합권에서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포인트 오른 497선인데요. 500선 돌파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오전 한 강연에서 현재의 금융 완화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에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가격 급등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총재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직설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총재는 중앙은행의 임무는 물가 안정이며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정책을 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혀 금리 인상을 조만간 단행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상했습니다. 또 중국이 조만간 위안화 절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데 대해 우리도 같이 움직여야 해 원화 절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총재는 그러나 원화 절상 폭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 지역 대형 빌딩들의 빈 사무실이 급증하면서 오피스텔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대형 빌딩을 중심으로 공실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빌딩 관리 전문 기업들이 밝힌 공실률이 공식적으로 5%를 넘어섰고 테헤란로 주변 강남권 대형 빌딩의 공실률은 사실상 10%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 사무실이 늘면서 건물 임대료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일부 건물은 1에서 2개월씩 임대료를 받지 않는 렌트 프리 계약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신도시의 대형 빌딩들이 잇따라 들어설 예정이어서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오피스 시장의 침체가 쉽사리 나아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범위가 확대돼 카드 사용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카드 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여신 전문 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카드 결제 범위가 허용 대상만 규정됐던 열거주의에서 제외 대상을 뺀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포괄주의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여전법은 카드 결제 대상을 물품의 구입 및 용역을 제공받을 때라고만 규정해 범위가 모호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법 규정의 모호함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요금이나 학비 등의 카드 결제 문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수수료 문제로 등록금이나 공공요금을 카드로 받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일본인 관광객 증가율이 올 들어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5월 일본인 관광객 수는 21만 1000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15%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올 들어 마이너스 증가세를 이어가던 일본인 관광객은 지난 5월에야 플러스로 돌아선 겁니다. 이는 지난해 5월과 6월 신종플루의 유행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이 급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돼 이번 달에도 일본인 관광객 수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일 전망입니다. 지난달 중국인 관광객은 총 15만 3천 명으로 지난해 5월보다 77% 증가하는 등 올 들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자, 먼저 오늘 비타민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문제부터 말씀을 해드립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을 말하며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을 뭐라고 할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DTI였습니다. 자,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무료 이용권 가지고 가실 분부터 추첨을 해봤습니다. 자, 휴대전화 뒷번호 1825님, 0445님, 7103님께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 드리겠고요. 또 신의손 로댕정 관람 티켓 2장씩 가져가실 분 2308님입니다. 2308님께는 로댕전 티켓 드리겠습니다. 또 한 권의 책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김중근의 책이죠. 주식시장 승자의 조건. 오늘 책 받아가실 분은 닉네임 진달래 님이십니다. 책 꼭 읽고 싶어요 하셨는데 0556님 진달래님께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